허쉬와 블렌차드는 지도자의 행동과 구성원의 성숙 수준 간의 상호작용으로 효과적인 지도자 유형을 설명합니다. 지도자의 행동과 구성원의 성숙 수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구성원의 성숙,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상황을 이루는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지도자와 그 구성원들이 있는 집단 풍토, 목표, 그 성격,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지만 허쉬와 블렌차드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구성원들, 즉 지도자가 지도해야 될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성숙을 했냐, 이거에 따라서 지도성 유형을 달리 내가 적절하게 사용하겠다 이겁니다. 특히 그 성숙도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무 성숙과 심리적 성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무 성숙은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의미한다. 즉 굳이 지도자가 말하지 않아도 구성원들이 이미 과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잘 갖춘 상태를 직무 성숙도가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 성숙도가 높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심리적 성숙은 어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동기, 의욕과 관련된 일이며 이에 대한 애착과 헌신이다. 즉 심리적 성숙은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나 그 일에 대한 애착과 헌신이 굳이 지도자가 만들어주지 않아도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 성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책임감도 중요하게 여기고 특정한 과업에 대한 뭔가 자신감과 긍정적 자세, 자발성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직무적으로 성숙했냐 아니면 심리적으로 성숙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업행위와 관계성 행위로 나누어서 우리가 지도성을 쓰겠다 이거예요. 과업행위는 뭐냐면 지도자가 부하 직원에게 무슨 과업을 언제 어떻게 할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 즉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관계성 행위는 심리적 사회적 위로를 제공하고 일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관계를 유지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애착과 헌신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관계성 행위는. 그러면 이거를 구성하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잘 함께 보시면, 자, 구성원은 직무 성숙도 낮고 심리적 성숙도 낮을 수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해야 될 역할도 모르겠고 내가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일을 굳이 하고자 하는 동기도 없고 애착도 없고 이 일에 대한 헌신도 없고 일을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아예 완전 제로 베이스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럴 때는 어떠한 지도성을 그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하냐면, 관계성 회의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직무 성숙도도 낮고 심리적 성숙도도 낮은 그런 구성원들에게는 굳이 애착과 헌신을 갖게 하고 뭐 예를 들면 그 이제 사회 심리적으로 위로를 하고 이런 상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일단 1차적으로 과업행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일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그것부터 먼저 해주는 게 훨씬 그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허쉬와 블렌차드가 이렇게 주장한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해만 하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왜 그렇지, 뭔가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저도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해하고 이거는 이 입장에 따라서 이제 물론 한계점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해하고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성원의 직무 성숙도도 낮고 심리적 성숙도가 낮을 때는 과업행위는 높게 해주자.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고 행동 규제를 어떻게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떠한 거를 지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지도성을 보여서 해주는 게 좋지만 관계성 행위까지는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지도자의 유형은 무슨 유형이라 그러냐면 지시형이라 그래요. 이때는 지시형의 지도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린 상황에 따라서 지도자는 달라져야 되니까. 근데 어떤 집단에 가니까 일단 직무 성숙도는 낮지만 심리적 성숙도는 높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 일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때는 관계성 행위와 과업행위 둘 다 제공해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일단 일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성 행위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와 애착과 이런 동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구성원들한테는 관계성 행위까지도 지도자가 같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조직이 효과적으로 굴러가고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낮으니까 당연히 지도자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나갈지 제시해줘야 됩니다. 직무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일단 지도자는 뭐 절차라고 하든지 해야 될 역할들을 다 이제 그 구성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근데 대신에 보여주면서
지도자의 어떤 방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일단 애착과 헌신이 있으니까 수용할 수 있도록 뭔가 심리적으로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그리고 동기를 계속 유발해주고, 이런 것들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의 지도자의 유형은 지도형으로 보는 겁니다. 구성원의 직무 성숙도는 낮지만 심리적 성숙도가 높을 때는 지도자의 과업행위가 높고 관계성 행위가 높은 지도형의 지도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서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경우가 있죠. 직무 성숙도는 높아요. 일은 잘하는데 애착과 헌신은 없는 상태예요. 이건 뭐라 하면 되냐면, 굳이 일은 잘하는데 우리가 과업행위를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한다고 하면 부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런 구성원들에게는 심리적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관계성 행위를 높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어떤 일에 대한 동기, 헌신, 애착 이런 것들을 끌어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을 참여시켜서 나는 너와 함께 신뢰로운 관계를 가지고 싶다 이런 걸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성취감을 맛보게 해준다든지, 일을 하면서 뭔가 보상을 적절하게 해주고, 일을 잘했다면 뭐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 성취감을 맛보게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언가 구성원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그 심리적, 사회적, 어떤 정서적 이런 상태의 것을 잘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과업행위는 다룰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직무적으로 성숙해 있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 상황에서의 지도자의 유형을 지원형이라 그럽니다. 자, 마지막. 구성원들의 직무 성숙도도 높고 심리적 성숙도도 높아요. 둘 다 높은 상황에서는 과업행위도 하지 말고 관계성 행위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기억할 할피는 이런 상황에서 과업행위도 안 하고 관계성 행위도 없다는 것은 뭔가 구조성도 낮고 배려성이 낮은 지도자로 봤고, 그런 지도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허시와 블렌차드는 아닙니다. 만약에 구성원들이 알아서 일을 잘하는, 즉 직무 성숙도도 높고 심리적 성숙도가 높다면 굳이 지도자가 과업행위와 관계성 행위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해줌으로써 뭘 얻을 수 있냐면, 지도자는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저 사람이 나를 믿고 있구나, 믿는 만큼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들을 내비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직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지도자 유형이 필요하냐,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위임령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더 요약해 보자면, 직무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는 지도자의 유형이 상황에 따라서 지시형, 지도형, 지원형, 위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게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 끝입니다.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물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가 마땅히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위임령 같은 경우 잘하고 있는데 굳이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위임에서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해서 그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서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게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지시형 좋잖아요. 직무 성숙과 심리적 성숙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굳이 관계성 행위를 할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일을 가르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점점 이게 일이 잘 되어 간다면 그때는 또 지도자 유형을 바꿔야죠. 그래서 허쉬와 블렌차드 유형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이 그림이죠. 여기 보시면 지시형, 그 다음에 이게 설득이지만 지도형, 이게 지원형, 위임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구성원들의, 여기 보시면 과업 행동은 높고 관계 행동은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지도자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고, 이건 성숙도는 그 구성원들의 심리적, 그 다음에 직무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능력도 낮고 의지도 낮다는 거는 직무 성숙도도 낮고 그리고 그 심리적 성숙도도 낮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둘 다 낮은 상태에서는, 이럴 때는 여기 보시면 둘 다 낮은 경우에는 과업 행동은 높이고 관계 행동은 낮추는 거죠. 지시형이잖아요. 그래프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뭐냐면, 지금 의지, 심리적 성숙은 높은데 과업 행위는 낮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둘 다 높게 해줘야죠. 둘 다 고차원적으로 제공해줘야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과업 행위는 높은데 의지는 낮다. 이때는 굳이 과업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뭘 제공한다? 관계 행위만 해주면 된다. 위임령 같은 경우에는 관계 행동도 낮게, 과업 행동도 낮게,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위임에서 신뢰를 얻도록 한다. 다시 보시면 이 과업 행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 이 부분들은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이 부분은 미성숙과 성숙. 이거는 구성원들의 직무 성숙과 심리 성숙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쉬와 블렌차드가 보면 결국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직무 성숙도 낮고 심리적 성숙도 낮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무 성숙과 심리적 성숙이 낮을 때는 행동을 규정해주고 역할을 부여하고 지시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조직을 이끈다. 하지만 직무 성숙은 낮고 심리적 성숙은 높을 때는 능력이 낮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는 방향을 제시하되 구성원들의 동기가 높기 때문에 지도자의 결정과 방향을 수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직무 성숙도는 높고 심리적 성숙도는 낮을 때, 아까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때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과업을 할 건지 설명해 줄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집단 구성원들이 동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동기를 높이는 것은 의사결정에 참여시킨다든지 성취감을 맛보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임령은 둘 다 높기 때문에 집단에게 위임하여 신뢰를 얻도록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허쉬와 블렌차드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도성 이론은 그래도 교육행정 파트에서 제일 쉬운 이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떤 다른 이론들에 비해서. 그래서 허쉬와 블렌차드 이론 이것을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는 피들러의 상황적 지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